예, 안녕하세요. 예, 김진솔입니다. 수투, 예, 수학, 수투 수능 선행반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수능이 쉬워졌죠? 예, 킬러를 안 낸다고 해서 고3에 지금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고3 수업을 좀 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2 내신 대비에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급하게 개강한 게 요 반입니다. 현 고3 수업을 고2 최상위권에 맞게 커리큘럼 조정을 한 거고요. 좀 약간 거창하게 되는데 수능 수학 완벽 마스터 내신 1등급 동시 확보 수리 논술 예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로 이게 다 됩니다. 거짓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리고 수능 수학 만점을 2학기 내신과 동시에 이렇게 튕기자는 게 요 수업 목적이고요. 2-2 수학 내신 정도권을 위해서 필수적인 수업입니다. 고3 수업이 지금 좀 약간 쉬워지고 있는 건 아시죠? 뭐 킬러 문제를 다 좀 빼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미적분도 좀 쉬워지고 결국 수원수투에서 이렇게 변별력이 나오게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거 교재를 갖다가 바뀐 수능 유형에 맞춰서 편집하고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이걸 고3 때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예비 고3 겨울방학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급하게 좀 개강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좀 어렵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는데 고3 수업을 갖고 하다 보니까요 조금 어려워는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근데 처음엔 어려워하는데 좀 하다 보면은 갑자기 애들이 적응을 해서 한두 개씩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풀기 시작하더니 아마 요게 이제 제 수업을 안 들었을 때보다 아마 내신 점수가 10에서 20점 정도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고3 수업 중에서 수원수투만 띄어다가 지금 개강을 해서 지금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2학기 내신에서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인 그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제 수업 소개인데 개념 구멍 메우기 실수 감지 내신 전교권 스킬 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요. 저는 고3을 주로 수업을 하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개념에 빵꾸가 있어요. 그렇다면 공식을 모르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 개념 빵꾸 대부분은 문제 적용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개념서를 읽어주거나 개념 설명해주면 안 돼요. 막상 또 시험 보면은 틀려요, 애들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지금 이용했냐면요. 좀 문제를 짧게 끊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좀 해당 문제별로 자세히 좀 리뷰를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했더니 수능에서 참 애들이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중에 있는 대부분 수학 강의들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냥 대표적으로 고3 모의고사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틀리는 건 계속 틀리고 맞는 건 계속 맞아요. 계속 모의고사 봤는데 요 개념 빵꾸를 지금 메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통 고3 애들이 언제 요 개념 빵꾸를 메우느냐? 재수할 때 메워요. 실제로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특이하게 고안을 해서요. 약간 좀 문제 수를 짧게 끊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에게도 좀 고민을 시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대비와 내신 1등급을 동시에 하면서 직관적 풀이, 한 줄 풀이, 시간 단축. 요즘에 이제 킬러 없애고 하면서 좀 수업 내용 중에 쉬운 문제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요. 한 줄 풀이가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제 수업은 모두 이렇게 제가 순풀이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교육청 모의고사라든지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거 해설지를 보시면 이렇게 막 20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제 풀이는 간결합니다. 한 줄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3 모의고사 딱 보고 나면 교육청 해설지가 나와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지가 나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 그래프는 이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이래서 안 되고 답은 사실 이렇다 해갖고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장황하고. 저 같은 경우는요. 직관적으로 바로 이 그래프를 유추해서 풀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은 이런 걸 어떻게 빨리 유추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면 됩니다. 딱 문제를 보는 순간에요. 이렇게 되겠지 해서 이 그래프가 맞을까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훈련을 시켰는데요. 이게 내신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거 뭐 이제 내신 따로 수능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수학은요 고3 때 할 게 없어요. 솔직히 너무 쉬워져갖고. 그래서 고2 때 완전히 마스터를 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주는 문제들, 숙제들 일단 나간 자료는 100% 완벽하게 풀어줍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뭐 다른 수업 같은 거 기존에 듣잖아요. 저도 뭐 제가 그 수업을 듣는 건 아니니까 보통 보면 뭐 교재를 가져오거나 해서 뭐 질문을 하거나 해서 받아주는데 뭔가 기존의 수업들이 뭔가 엄청난 양을 주는데요. 엄청난 양을 주는데 제대로 100% 소화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중에서 쉬운 문제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맞는 건 맞고 틀리는 건 계속 틀린다고. 모의고사를 봐도 지금은 아직은 뭐 고3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안 보실 테니까 내신 기출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맨날 보면은 객관식 뒤에 한 두세 문제 맨날 틀려 있어요. 서술형 맨 뒤에 문제 못 풀어요. 그리고 한 80점, 뭐 85점 나오는데 그거 계속 똑같아요.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뭐 많이 해. 뭐 자료도 많이 줘요. 뭔가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그 부분이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만 뽑아다가 뭐 거기다가 쉬운 문제도 좀 추가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현 고3 같은 경우는요, 쉬운 문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고 간결하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도록 저만이 좀 특유의 그런 수업 방식을 채용했고요. 일단 수업 시간에 준 문제든 숙제든 일단 나간 자료는 100% 완벽히 풀어줍니다. 요런 식으로 요거 보시면요. 모든 자료에 제가 송출을 다 해놨어요. 가장 간결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요. 뭐 그냥 점수는 그냥 만점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또 쉬우니까요. 수능이. 그 다음에 뭐 여기 시간표는 뭐 화목, 토반 이렇게 있고요. 뭐 만약에 수강하실 분께서는 그냥 요 중에 시간 하루만 오시면 되고요. 자, 3페이지에서 뭐 대충 계략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똑같이 또 되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쉬워진 수능 수학 한 발 빠른 시작으로 내신 전교권까지 잡자. 지금 킬러 출제 배제 방식으로 쉬운 수능으로 가고 있고 수능 수학이 미적분도 쉬워지면서 수원2에서 변별력 추가하는 상황에서 굳이 예비 고3까지 기다렸다 할 필요가 없고 수능 수학 변별력이 메인 파트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20번, 22번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고2가 고2- 내신 범위와 정확하게 겹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리 수능 수학 스타일의 문제풀이를 경험해보면 2학기 내신 전교권 획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참 안 나오죠. 내신 학원 참 열심히 보내는데 왜 안 나옵니까? 그렇죠? 안 나오잖아요. 뭐 잘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참 그게 노력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안 좋죠. 그래서 제 수업이 간단히 말씀드려서 요 수능 플러스 내신 결합 상품이고요. 뭐 가성비가 좋습니다. 요새 뭐 갓성비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수투 한 80% 정도에다가 수원 한 20%, 요 정도에서 수원도 들어가고 아주 약간 미적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미적분 킬러라든지 이제 본격적인 미적분은 언제나 겨울방학 때 할 거예요. 어차피 고3 내신까지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원이라든지 약간 미적분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수업 시간에 하는데요. 특히 수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삼각함수랑 수열 두 파트입니다. 아이들이 뭐 이런 얘기를 고3 어머님들께 맨날만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대부분은 지금 고2실 겁니다. 고2 때는 모의고사 무조건 만점 나왔는데 왜 고3 되니까 막 80점대가 뜨고 무슨 뭐 4개씩 틀리고 뭐 3개씩 틀리고 자 그런 것들을 분석해 봤더니요 10번대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10번대 수열, 삼각함수, 도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한두 개씩 말려버리고서 시간이 지체되면요 굉장히 지금 점수가 급하락합니다. 10번대 초반에서 한두 문제가 생기면 그 한두 문제만 틀린 게 아니고요. 뒤에 킬러 같은 경우는 손도 못 대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킬러는 좀 출제를 안 한다고 하니까 약간 좀 점수 인플레가 예상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런 것도 있죠. 굳이 제가 이 내신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요. 수능이 쉬워지면은 그 반작용으로 내신이 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틀려요 지금. 고3들만 지금 죽겠다 하면서 아우성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겠죠. 그렇죠? 내신 더 부담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야 이거 내신 좀 더 신경 써야겠구나. 이거 대치동이 더 만만치 않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뭐 적당히 그냥 반납해 주시면 되고요. 책도 보시면 좀 간결합니다. 문제만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부분에 예, 제 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이 책의 모든 문제에 지금요 예, 저희 그 가장 효율적이고 예, 간단하고 빨리 푸는 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많이 틀리는 부분이고 고2 애들도 모의고사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투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수원이나 미적분 내용도 같이 좀 복습을 합니다. 근데 뭐 메인이 이제 수투로 새로 짰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2학기 내신에 최적화된 특히 2학기 내신 전교권 획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수업 스타일 나왔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기존의 수업이 고3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만 엄청나게 많이 내주고 정작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요. AS도 안 됩니다. 양치기라고 하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양치기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학교에서는 전교 3등 안에 든다. 예를 들어서 뭐 피문이나 이런 학교에서 맨날 바뀌잖아요. 그 정도면 뭐 1등이라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뭐 내가 우리 학교에서는 전교 3등 안에 든 다음에 양치기 해도 돼요. 그냥 뭐 스스로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여기도 다양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대치동에도요. 근데 문제는 계속 주면은 사람이 어떻게든 질리잖아요. 고3 되면 더 심해집니다. 지금 내신 자료가 쌓이고 계실 거예요. 이제 개학했죠? 개강도 했죠. 진도도 학교 이제 며칠 나갔나요? 벌써 학원에서 이만큼 쌓이고 있을 거예요. 내신 자료들이. 고3 되시면요 3배가 쌓입니다. 딱 5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참 대치동에 가보면요 아이들 집에 가보면요 푼 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 대부분이 컨텐츠를 일단 수업 시간 내에 해결합니다. 좋죠. 진짜 좋죠. 그 다음에 숙제를 내주는데 합리적으로 내줍니다. 너무 많이 안 내줘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적당히 내주고 대신요 다 풀어줍니다. 예, 완벽하게 다 풀어줍니다. 사실이에요. 모든 제가 제시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모든 해설지가 나오고 완벽한 풀이법을 100% 다 제시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제 수업의 강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자체 컨텐츠 및 신유형 문제는 좀 수업 시간에 풀고요. 수능 및 평가원 기출,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이 기출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100%는 아닌데요. 기출 문제 위주로 돼 있거든요. 기출 문제들은 시중에 공개된 문제들이고 특히 요새 기준으로는 좀 어려워요. 예, 물론 수원 수투는 좀 낫습니다만 미적분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숙제로 나갑니다. 예, 그래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100% 해결을 해주고요. 이게 제 수업 제일 큰 장점이고요. 뭐 일단 시중에 뭐 모르죠. 또 저처럼 이렇게 자세히 해주는 수업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수업들은 좀 양치기식으로 돌아간 게 많아서 저는 좀 그게 싫더라고요. 자, 그리고 밑에 뭐 2학기 내신 정교권 확보에 필수적 써놨는데요. 이런 직관적 풀이, 한 줄 풀이, 그래프 하나로 푸는 거. 사실은요, 수능에서 이런 걸 애들한테 가르쳤지만은 시간 단축하라고 이런 거 배워서 제일 효과적인 게 뭐겠습니까? 내신이죠. 대치동 내신이죠. 특히요. 저한테 배우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교권 등수를 좌우하는 내신 킬러 문제는 수능 심화 문제와 일맥상통합니다. 심지어는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킬러 문제로 해서. 그래서 이 내신 기간에 요 수투, 심화 문제, 특히 킬러 문제 역대 나왔던 거. 근데 다 기출 문제지 풀어보긴 애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좀 특징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만 쏙쏙 뽑아놔서 수업 시간에 풀리거나 아니면 숙제로 내줍니다. 밑에 쉬운 수능 시대, 더 이상 수능 대비와 내신 대비를 따로 할 필요 없음. 문제가 고3 때 할 게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고3 때 지금 할 게 없어갖고요. 미리 끝내자고요. 그 대신에 고3도 1학기 미적분이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미적분 빡세게 돌리면 되죠. 그렇죠? 지금 시중 모의고사들 그 대형 학원들 있잖아요. 너무 쉬워갖고 지금 좀 다반점 나와갖고 문제가 되나 보더라고요. 애들이 좀 너무 물론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다만점은 아닌데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게
수투 심화 문제들을 짧게 끊어서 제가 즉석에서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짧게 끊어서 바로바로 이제 최적화돼서 풀어주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되게 좋더라고요. 막강한 효과를 자랑하는데 그걸로써 나중에 이제 수리 논술이나 면접 같은 거 나중에 수업을 들을 텐데요. 거기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 지금 수리 논술 따로 준비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고3 때 돼서 막판에 할 텐데 실제로는 그거 크게는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뭐 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수리 논술 뭐 해갖고 뭐 막판에 가고 열심히 수리 논술 수업 듣고 했는데 내 친구는 수리 논술 수업도 안 들은 수학 잘하는 놈이 논술로 가더라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의대 논술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좀 수학 기본기를 만들어주면은 나중에 논술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써놨는데요. 이거예요. 계속 문제만 풀어서 메우지 못하는 빵꾸 뚫린 부분. 제가 보기엔요. 뭔가 확실히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기존의 수학 수업들이. 왜냐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요. 계속 문제 풀고 뭐 하고 적당히 하고 뭐 채점하고 또 문제 풀고 채점하고 뭐 킬러 문제도 선생님들이 풀어주긴 하는데 뭔가 깊이 있게 자세하게 풀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런 양치기식의 달달달 하는데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내신 기출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한 22문제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16번 17번이 그 객관식 킬러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그 두 문제만 설명을 들으면 되는데요. 근데 그거를 깊이 있게 설명해 주지 않고 계속 넘어가요. 왜 또 시험 봐야 되고 또 자료 줘야 되고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틀리는 건 틀리고 맞는 건 맞고 개념 빵꾸는 그대로 있고 그래도 재수 때까지 그냥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기존에 수업으로 오르지 않는 점수가 실전 적용 가능한 개념 구멍을 메우고 성적 급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수업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좀 그래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주겠죠.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부담 자체는 없습니다. 그냥 와서 풀어보고서 제 설명 들으면 돼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조금 수준에 어려운데도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그냥 못 풀어도 그냥 고민하고 적당히 써보고 뭐 중간까지만 뭐 고민해보고 정답은 못 맞추죠. 그러다가 이제 설명을 듣고서 집에 가서 해설지를 그대로 써봅니다. 그럼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어려울까봐 걱정은 뭐 안 하셔도 된다. 다만 뭐 본인이 느끼기에 체감 난이도가 너무 심해갖고 요건 못 듣겠다 하면은 뭐 할 수 없지만요. 뭐 실제로는 열심히만 따라가면 얼마든지 팔로우 가능한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기본에 충실한 수업 계산 실수 방지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실전 문제를 풀어요. 꽤 계산이 복잡합니다. 다만 미적분 고3들이 이제 푸는 미적분 문제는 정말 복잡하거든요. 근데 요 수원 스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하는 스투 부분은요. 그래도 꽤 복잡한 계산들을 하게 되는데 계산 실수가 교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이 살살살 틀릴 때마다 그리고 저도 계속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어디서 계산 틀린지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콕콕 집어줍니다. 밑에 뭔가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자료는 쌓였는데 점수는 나오냐고 깜꾸는 그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수능 선행 수업의 목적 현역 때 무조건 수학 만점 맞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킬러가 없어지면서 좀 이게 고3이 지금 꼬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고2 때 내신을 챙기면서 그 고2 때 모의고사 만점을 계속 받고 그냥 뭐 고3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업들 듣는데 갑자기 그냥 고3 모의고사에서 뭐 평가원이니 뭐 4월 모의고사니 7월 모의고사 7월까지 봤었죠. 지금 거기서 좀 말도 안 되는 성적이 나오고 해서 뭐 80점대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요. 미리 그러면은 결국엔 이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 고3 가서도 변동이 없을 겁니다. 계속 그냥 만점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수업을 디자인을 해놨어요. 제가 고3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과 그 다음에 난이도의 킬러, 준킬러 실전 추리를 통해서 현역 고3이 가지고 있는 빵꾸 대부분을 메워드립니다. 밑에 이제 빵꾸를 메우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주 잘하는 친구들도 빵꾸는 있어요. 특히 문제 적용하는 방식에서요. 근데 이거를 그냥 보면은 개념 빵꾸를
빵꾸는 분명히 이제 개념 설명해주면 졸고 있어요. 안 들어요. 다 안 돼. 당연히 공식은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을 풀려요. 그럼 또 안 풀어요. 예, 쉽다고. 근데 또 억지로 풀리면 또 다 맞아요. 안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이런 킬러 문제를 갖고 고민시키면서 그 문제에 적용된 개념들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그런 방식을 저는 사용합니다.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거의 유일한 방법 같습니다. 특히 이 동네에서는요. 그냥 개념 설명은 안 듣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써놨냐면요. 아, 진짜 한 문제를 풀어도 제대로 풀게 하는 거예요. 한 문제를 풀어도. 근데 뭐 제대로 안 풀어주고 또 그냥 찍찍찍 그어놓고서 알지 하고서 또 그냥 넘어가고서 또 다음 문제 풀리고 또 틀려. 근데 또 알지 하고서 뭐 해설지 쓱 주고서 그냥 넘어가갖고. 근데 뭐 해설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뭐 다른 교재들 보면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뭔가 상당히 좀 애들이 수학에 질릴 수가 있고요. 뭔가 명쾌하게 해결되는 느낌이 좀 기존의 양치기 시중의 수업에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아하나 봅니다. 굉장히 명쾌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좀 빠르고 직관적인 풀이를 좋아합니다. 근데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이 동네 친구들이라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빵꾸 메워주는 데에서 제가 개념과 문제 적용 부분에서 구멍을 메워드린다고 했고요. 자, 보세요. 6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자, 단 한 문제를 풀더라도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풀고 완벽하게 풀자.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에 뭐 킬러, 중킬러 문제들까지 다양하게 모두 풀어보는 것이 좋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수능에서는 기존의 킬러 문제라는 걸 사실상 못 내게 됐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물수능 될 것 같긴 해요. 다만 뭐 변별력 한다고 하도 하니까 아마 지금 가능한 시나리오는 뭐 고3 때 얘기입니다. 10번 때 문제들에서 삼각함수나 수열이나 뭐 수투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객관식 라인이잖아요. 10번 때가요. 그 10번 때 객관식 문제는 어떻게 내더라도 20%는 보장이 됩니다. 정답률이요. 보통 킬러 문제를 했을 때 옛날에 2017 수능이나 2018 수능, 뭐 2019 수능 때 정말 진짜 30번 문제들 정답률이 1%도 안 나오는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정답률로 킬러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10번 때의 객관식 문제들 갖고 계산만 더럽게 꼬아서 낼 그런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변수 말고서는 사실 물수능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사실 다들. 왜냐면 뭐만 좀 내면은 킬러라고 하니까요. 예, 뭐 그런 가능성들이 있긴 한데요.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킬러가 살아있죠. 어디요? 고의 내신에 살아있죠. 이미 뭐 1학기 때 뭐 당했다. 아, 뭐 내신하고 열심히 다니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당했다. 킬러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해서 살아있죠. 킬러는 그렇죠. 내신에 살아있죠. 수능에선 죽었지만요. 그렇죠. 뭐 부활할 수도 있어요. 또 올해 또 수학 특히 뭐 수학 같은 거 해서 표준 점수랑 또 다 깨지면은 다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킬러 다시 부활하다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신 특히 고의 내신의 요 킬러 문제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요. 지금 내신 대비를 위해서는 미리 좀 봐두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별 킬러 수업 활용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수학 잘하는 애들은 다 맞을 거예요. 그냥 보내주시면 되고요. 킬러 문제를 아직 손 못 대거나 거부감이 있는 학생은 접근법 찾는 훈련을 하면서 부담 없이 해설 보고 설명만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스스로 문제풀이가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3들도 그렇고 첫 수업에서 거의 손을 못 대던 애들이 첫 수업에서 너무 어려워서 계속 들어야 되나 그래도 들어야 되겠다. 둘째 수업에서 뭘 좀 해봤는데 안 돼요.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수업에서 정답을 냅니다. 풀어갖고 저도 깜짝 놀래요. 아니 이거 풀 수 있는 친구가 아닌데 하더라고요. 그렇게요. 복습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집에 가서 뭔가 이제 해설지라든지 자료들 이제 풀이 갖고 열심히 했다는 얘기인데 뭐 근데 실제로 고이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되면 한 10점, 20점은 바로 점프업 할 수가 있고요. 뭐 내신 기준으로 10점, 20점이면은 어마어마한 점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조기에 수업을 수강하면은 그쵸. 점점 뭐 시간이 부족해지고 할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냥요 수능 좀 미리
시작을 하고요. 뭐 내신 수업 같은 거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뭐 기존에 내신 수업 하고 있으면 거기다 하나 뭐 플러스해서 듣든가 아니면 또 내신 기간에 할 게 많으니까 과목들 신경 쓰느라고 뭐 혼자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또 내신 대비식으로 해주면요. 예, 양쪽 다 괜찮습니다. 예,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도 괜찮고요. 예. 자, 그다음에 뭐 주요 이제 대상 학생들 같은 경우 일단은 그 계산 실수 많은 친구들요. 이거 붙여집니다. 계산 실수 많은 친구들. 그다음에 예, 그리고 뭐 수학 잘하는데 계산 실수 많이 해요. 그런 친구들 있죠. 그다음에 이제 딴 과목 모두 퍼펙트하게 나오는데 수학만 못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역시 제 수업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풀이 과정이 지나치게 길고 장황해서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직관적 풀이를 못하는 학생 절대 점수 안 나옵니다. 풀이 과정 길면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풀이 과정이 길어진다는 건 계산 실수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은요. 여러 가지로 꼬인다는 얘기입니다. 풀이 과정을 단축할수록 계산 실수할 확률은 적어지고요. 좀 더 시간을 아끼면은 점수가 당연히 폭등을 하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문제를 보고 주어진 이제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가장 간결하고 효율적인 풀이를 하면은 그러면은요. 그 수능 만점은 뭐 이제 요새 분위기로 수능 만점은 당연히 그냥 고3 때 모의고사 100은 그냥 확보가 된 거고요. 수능 때까지요. 거기다가 고2 내신까지 챙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그 수능에서 이제 변별력을 추구한 수원 수투랑 직결되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보시면요. 문제 조건 만족하는 그래프 개형 유출을 지도하고요. 보자마자 문제를 파악하고 정답 유추하는 직관적 풀이, 간단 풀이가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수업하다 보면 애들이 도저히 접근법 못 찾고 뱅뱅뱅 돌 때도 있는데 그걸 갖고 제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간결하고 효과적인 풀이를 해줍니다. 그럼 거기서 얻는 감동이 있습니다. 복습만 열심히 하면 내신에 굉장히 유리해져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해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요. 여기 30번 틀려치고 좀 쉬웠거든요. 그러면 5줄 정도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결해요, 풀이가. 어떤 친구들은요. 제 수업 들으면서 뭐 선생님 풀이는 예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예, 뭐 28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서 풀려 있고요. 좀 이렇게 짧고 간결한 풀이가 제 수업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적인 잠재력과 역량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수업이고 그 다음에 도형 문제에서 보조선 그리는 거 있어요. 도형도 하거든요. 도형 같은 것도 하는데 아이들이 문제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현이 있는데 진짜 싫어합니다. 이 문제에서 걸려갖고 막 망쳐되면 70점대가 나오고 실제로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현이 있으면 보조선 그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수선 그으면 되거든요. 이걸 못해갖고 싫어합니다. 진짜예요. 이걸 못해서 막 모의고사 말아먹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보조선 그는 거 가르쳐줍니다. 계속 도형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 풀리거든요. 이런 보조선 그리는 거나 문제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거나 요거 되면은 사실은 2학기 내신에서 수투 내신에서 1등급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풀이로 제대로 푸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해서 제 수업이 당연히 설명회니까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수업이 이렇게 못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여기 시간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수업에 대해서 문제나 숙제에 있는 문제 난이도가요. 예. 평가원 대부분이 평가원이나 모의고사 문제인데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되는 순서? 사실은요 미적 말고는 이 책에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개 문제들은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거의 기출 위주입니다. 작년 수능에서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문제가 어느 파트였는지 아십니까? 30번이나 22번이었습니다. 미적분이 수투였어요. 수투였습니다. 수투 해갖고 수투 문제였습니다. 22번이요. 자,
요 문제였어요. 228번으로 이제 87페이지에 228번으로 있는데요. 요게 작년 수능 22번이었고요.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건 숙제로 나갑니다. 요런 문제들은요. 그러니까 그 난이도 자체는요. 요 책 뒤에 있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요 2학기 고2 수업에서 다루지 않거든요. 근데 요 책 뒤에 있는 이제 미적분 문제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정답률 1%도 안 나온 문제들 수록이 돼 있고요. 그건 이제 아마 고3을 앞둔 겨울방학에 아마 하게 되겠죠. 근데 일단은 수투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다. 다만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어느 날은 되게 쉽고요. 어느 날은 굉장히 흉악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날은 보면 아 내가 실력이 좋아졌나 잘 풀리는 쭉쭉 풀려. 어떤 날은 아 진짜 선생님 이거 그래서 뭐 풀어주세요 해서 제가 혼자 수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예 그런 다양한 난이도가 있는데요. 예 근데 뭐 일단은 미적분보다는 그래도 수험수는 좀 할만하다 해서 원래 저도 고2 수업을 제가 좀 예 아직까지 잘 안 했었던 이유가요. 미적분이 너무 어려워갖고 그런데 지금 이제 수험수 위주로 수능이 가면서 봤더니 굳이 이거를 고3 때 기다렸다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지금부터 그냥 시작하면은요 내신까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고3 수능 수업에서 그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의 그냥 내신 형태 수업이랑 좀 다를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깊이 있고 훨씬 자세하고 뭐 훨씬 좀 보는 눈이 많이 다를 겁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다. 이거 현재의 내신 그런 수업보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내신 때는 예. 조금 휴강할 수 뭐 있나요? 해야죠. 내신 때는 그래도 뭐 한 예. 근데 이게 내신 대비기도 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좀 있으면 내신이잖아요. 네. 이제 해갖고 뭐 아마 한 2회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자체로 갈 수도 있고 예. 조금 더 해도 학생에 따라 더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게 조금 애매한 게요. 근데 뭐 내신 기간에는 이게 그러니까 직보해주고 하는 수업은 아니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2학년 2학기 기말이 정말 어렵거든요. 약간 좀 기말을 딱 이렇게 좀 약간 그렇게 예 딱 타겟으로 한 수업이기도 해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 끝나면은 바로 이제 또 예비고3 컬이 이제 들어가고요. 이제 수원수투는 그대로 하면서 미적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뭐 내신 기간 동안에 근데 이게 또 내신 대비 수업이기도 하니까요. 수학이란 게요. 이게 또 좀 안 하면은 이게 손이 무뎌지거든요. 느려져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예, 일단 내신 기간에는 한 뭐 1, 2회 정도 그냥요. 전체적으로 애들 가서 뭐 그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럼 뭐 너무 잘 설명을 해갖고 그러면 또 다음에 예, 또 이제 선생님 모시고서 또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